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7층에서 홀로 지내는 분입니다.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마음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비게 된 1층 낡은 집,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저 작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소박한 바람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지푸라기가 될 줄은 말이죠.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앞에서 늙은 어머니가 방 한 칸을 구걸하듯 부탁해야 하는 현실을요. 여러분이 만약 내 자식은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사돈댁 식구들이 나보다 더 대접받는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모님, 돈은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라는 사위의 차가운 말에 말문이 막힌다면 과연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뒤로하고 스스로 품위와 자존감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9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시집 보낸 뒤 줄곧 이 낡은 아파트 7층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 남편 회사에서 분양받은 사택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방 3개에 화장실 하나가 딸린 번듯한 아파트라 꽤 자랑스러웠지요.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간이 사포처럼 벽지의 무늬를 다 지워버렸고 전선은 낡아 전등이 깜빡거려도 무서워서 함부로 손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7층쯤이야 단숨에 뛰어 올라가도 숨 한 번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으니 뼈마디가 내 말을 듣지 않더군요.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건 그나마 낫지만 올라오는 건 정말이지 목숨을 거는 기분입니다. 장이라도 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올 때면 3층도 못 가서 숨을 몰아쉬며 난간을 붙잡고 쉽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해지고요. 남들은 7층이 별거 아니라지만 늙은이에게 매일 그 계단을 오르는 건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입니다. 재작년 겨울 계단에서 미끄러져 3층 구석에 엉덩방아를 굳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 올랐지만 억울하고 서러워 계단참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기어코 혼자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계단 밑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모를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 삶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건 아닙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60만 원 정도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어 먹고 싶은 것 먹고 약값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한밤중에 깨어 천장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누군가 곁에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겐 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바쁘지만 정말 효녀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일이며 영양제를 챙겨서 그 높은 계단을 올라옵니다. 복도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 저는 압니다. 지은이가 왔구나. 그 숨소리가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서는 엄마, 엄마 좋아하는 잡채 해왔어 하고 웃는 딸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사위, 상훈이는 다릅니다. 제 사위는 결혼하고 10수년이 지났지만 처가에 온 횟수가 손에 꼽습니다. 바쁘다거나 7층 계단 오르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만 저는 압니다. 그냥 오기 싫은 겁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보다 12살이나 많은 띠동갑에 키도 작고 마른 체구, 눈빛은
늘 계산적이었거든요. 지은이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통보했을 때 가슴을 쳤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이 좋다는데 상훈이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손님처럼 굴었습니다. 겉으로는 장모님, 장모님. 하지만 그건 연기일 뿐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았죠. 우리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낡은 집보다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7층 아파트가 언젠가 내 감옥이 되지 않을까. 다리가 부러지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그러던 차에 지은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가. 그 말을 듣는데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던 1층 낡은 빌라는 비게 되는 것 아닌가? 그 빌라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1층이라 계단 걱정 없고 앞뒤로 작은 텃밭도 있어 햇볕도 잘 들었죠. 지금 사는 7층 감옥보다 100번 나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 1층 집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계단을 오를 필요도 없고 딸네 새집과도 걸어서 10분 거리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올 수 있고 그저 공짜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는 7층 아파트를 세놓으면 보증금의 월세 5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제 연금과 합치면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딸 부부에게 패끼치지 않고 서로 돌보며 살 수 있는 완벽한 계획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주방 수전을 고쳐주러 온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너희 새 집 가면 그 1층 집은 비지. 엄마가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여기는 너무 높아서 이제 힘이 붙여. 지은이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 엄마. 엄마가 거기 살면 나도 오가며 들여다보기 좋고 안심이지. 하지만 딸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엄마, 그 집 명의가 그 사람 상훈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상훈이가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라 명의가 사위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걸요. 며칠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닷새 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말해봤는데 그 집을 월세를 내놓겠대. 보증금 끼고 월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아이 학원비랑 교육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들어가고 싶다는 건 알린 거니? 응. 엄마 무릎 안 좋아서 1층 살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마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 매달 5만 원씩 용돈 보내드리겠대. 청소비 명목으로 5만 원.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돈 5만 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모욕이었습니다. 저를 월세 낼 능력도 없는 짐덩어리,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거지 취급을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사위와 저는 거칠의 관계라는 걸. 하지만 제가 살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을 청소비 5만 원으로 퉁치려는 그 태도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핑계가 아니라 그냥 제가 들어가는 게 싫은 겁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자존심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내가 10수년을 김서방이라 부르며 대우해준 그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를 졸라 사위네 집으로 갔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10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번듯한 곳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안사돈. 그러니까 상훈이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자를 안고 TV를 보며 과일을 깎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더니 엉덩이도 떼지 않고 어유, 사부인 오셨어요. 거기 좀 앉으세요. 하고 맙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청객이었죠. 딸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엄마, 좀 쉬고 있어.
하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녁 늦게 사위 상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하더군요. 오셨어요, 장모님.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워만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밥상머리에 앉아 기다리다 마음을 굳게 먹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훈이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나? 저는 방문을 닫고 최대한 정중하게, 아니, 비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내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그 1층 헌집 말이야. 내가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되겠나? 내가 늙어서 이젠 7층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 집이 낡고 물이 새도 상관없네. 내 돈으로 고쳐서 살게. 사위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장모님, 그 집 상태가 안 좋아요. 하수구도 막히고 벽에 곰팡이도 피고 장모님 사시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내가 다 고치고 청소하고 살게. 월세는 못 줘도 관리비랑 공과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냥 빈집 지킨다 생각하고 살게 해주면 안 되겠나? 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을 곱게 키워 시집 보낼 때 혼수며 예단이며 비단지게 하려고 애썼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위에게 방 한 칸을 구걸하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그때 상훈이가 고개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그럼 월세는 얼마나 내실 수 있는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네, 거기 세놓으면 월 50만 원은 받아요. 애 내년에 중학교 가면 학원비도 더 들고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장모님이 들어오시면 그 돈은 누가 메꾸나요? 장모님이 50만 원 다 내실 수 있으세요? 따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절한 게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테크 계획에 차질을 빚는 리스크이자 불량 세입자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는 안사돈과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지만 눈앞이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얼마나 내실 수 있는데요? 라는 말만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연금 나오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타인 취급을, 아니 돈벌이 수단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공짜 혜택이 아니라 노년을 안전하게 보낼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은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랑 같이 밥 먹자. 오늘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손자는 제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키워주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고집을 피워 데려갔다가 힘들다고 도로 데려오라 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친정엄마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였나 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지은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밥 다 됐니? 응,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나 밥 생각 없다. 집에 갈란다. 네가 나 좀 태워다 다오.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어. 뭐라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단다. 세놔야 한단다. 월세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장모가 들어오면 그 돈은 누가 주냐더라.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지은이는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야, 최상훈. 너 정말 제정신이니? 우리 엄마한테 돈 내라고 했어? 방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결혼할 때 집 해오라고 한 적 있어? 혼수 가지고 트집 잡은 적 있어? 엄마 혼자 그 7층 꼭대기에서 다리 아파 쩔쩔매는데 당신 명의 빈집 좀 쓰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너희 엄마는 엄마고 우리 엄마는 남이야? 거실에 있던 사돈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 왜 이러니? 말로 해라, 말로. 지은이는 울부짖었습니다. 말로요. 어머니도 똑같아요. 우리 엄마 오셨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소파에 앉아서 과일만 드시죠. 우리 엄마가 이 집 식모입니까? 지은이는 식탁 위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상훈, 잘 들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대우하면 나도 너랑 못 살아. 돈 50만 원? 그래. 그 돈 벌려고 나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애는 당신이 키워. 지은이는 씩씩거리며 방에서 나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이 밥 안 먹어도 돼. 내가 엄마 굶겨 죽일 일 없어. 더러워서 안 살아. 딸에게 끌려 나오면서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겨울바람이 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내 딸이 어미를 위해 저렇게 사자처럼 포효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태우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씩을 시켰습니다. 상훈이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지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들어오시라 해. 월세 안 받을게. 도배랑 장판도 내가 다 새로 해드릴게. 제발 화 풀어.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죄송해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이혼당할까봐 혹은 생활이 불편해질까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변하겠구나.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평생 눈치 보며 살겠구나.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그 집 안 들어간다.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엄마, 들어오라잖아. 엄마가 이겼어. 아니, 이긴 게 아니다. 억지로 얻어낸 건 진짜가 아니야. 엄마는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사위 눈치 보면서 딸 부부 싸움 시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저는 7층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영자예요. 이 7층 집 전세든 월세든 좀 내놓아 주세요. 그리고 1층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작아도 좋으니 햇볕 잘 드는 곳으로 하나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따님네 근처 1층 집으로 가신다면서요? 네, 안 가게 됐습니다. 제 힘으로 갈 겁니다. 내 돈 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집으로요. 며칠 뒤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어. 요 근처 1층 빌라인데 보증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엄마 연금이랑 여기 집 새놓은 걸로 충당된대. 같이 보러 가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상훈이가 쓴 반성문과 용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됐다. 엄마는 이제 누구의 용서나 허락을 기다리며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우리는 함께 집을 보러 다녔고 시장과 가까운 조용한 1층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어 화초를 키울 수 있고 남향이라 아침부터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내 돈 내고 내가 선택한 집이라는 자부심. 7층 아파트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세를 놓았습니다.
그 월세와 제 연금을 합치니 이곳 월세를 내고도 생활비가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체조를 하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도 상인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이웃집 옥자씨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다니며 노래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오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마음이 편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집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 지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나도 깨달았어. 나도 이제 무조건 참고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 내면서 살 거야. 그날 사위에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노년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서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요. 남이 베푸는 호의는 운이지만 내가 스스로 만드는 삶은 겪어이 됩니다. 저는 김영자, 올해 69입니다. 저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월세 내고 내 취향대로 꾸민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이웃들이 묻습니다. 혼자 사니 외롭지 않으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내 인생의 품위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무례함, 그리고 노년의 주거 독립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어디까지 물러서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은 부모의 노년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부모님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